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오늘로 공식화됐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의 출마 선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오늘 윤 전 총장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희들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메시지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도 좀 지켜봤거든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으시니까요. 네. 근데 저는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잘했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던 그런 이야기까지도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데 대해서 크게 잘한 회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됐다면은 그 시대 정신이나 비전이 이렇게 잘 드러나야 이제 좀 잘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전, 시대 정신 이런 문제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지자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권교체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에 대한 확실한 자신의 소신 또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 이게 좀 주요하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흔히 하는 추상적인 주장 또는 어떤 마르성찬 더 나가서 어떻게 또 퍼주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없이 직설적이고 직접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높게 평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먼저 선결 과제로 해결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첫 번째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에 입당하는 문제도 어쨌든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함께 갈 것을 천명한 것만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회견이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라 그랬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생각하면은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입당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헌 당규상 11월 9일까지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과거 대통령 후보 경선, 당내 경선을 한 달 정도 경선을 잡아서 항상 경선 운동을 해왔거든요. 역산하면 10월 초에 이제 경선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입당을 해주는 것이 적어도 우리 당의 경선 문제에서 함께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선 후보 등록 전에는 입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 등록 전이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분한테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출마 선언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대거 참석하는 모양을 연출한 거 이건 맞는 건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은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같은 분은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 정치인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가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저는 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또 야권의 주자로서 또 대선 어떤 레이스에 뛰어든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자신의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또 야권의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나도 여러 세력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높은 지지율은 반문재인, 말하자면 어떤 반문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의 정서를 담아낸 일종의 반사체다. 본인이 실제 발광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네. 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그 어떤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은 분,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의 후광을 입어서 자신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연장되면 되지 않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의 눈에는 100석이 넘는 우리 국민의힘도 하지 못하던 문재인 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힘이 부족하니까 법원에까지 가서 그러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았다. 그것 자체가 성과이고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표시하고 저 사람이면 이 정권을 이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막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자신이 오로지 노력해서 얻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연설문을 보니까 뭐든지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만 가겠다. 이런 어떤 그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어떤 길로 가겠다는 자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게 여당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혹평을 했네요. 1시간의 동문서답, 횡설수설 이런 용어도 있고 공허한 울림이라고도 했고 콘텐츠가 없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비판적인 비난의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배가 아프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야당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문재인 정권이 모든 정책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일단면을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또 검찰 개혁 부분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단면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야당이라는 것은 사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 집권하는 것이고 현 여권의 정책을 반대했는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집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바로 야권 후보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필요한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연설 이제 이후에 이어진 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엑스파일 의혹 이런 거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미리 검증할 건 좀 검증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 아주 유심히 지켜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남기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은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 그것은 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약간의 법 위반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을 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자신은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한 검증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검증에서는 제발 팩트로 이야기하라. 즉 쉽게 말해서 입증을 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에 대해서 모든 해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된 거냐고 요구를 하면 윤석열 총장은 그의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니까 검증의 방향도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검증 논란은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다가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검증의 방향까지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로 더 이상 그 논란의 여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파일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검증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요구하면 자신은 해명하겠다고 원칙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보지도 못한 문서 또는 출처불명의 문서에 대해서 내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명하라고 요구하라는 이야기죠. 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